자, 오늘은 코리를 가지고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액세스를 실행하시고요. 자, 우리 기출 유형 1을 열어서 코리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출 유형 1을 엽니다. 자, 하기 전에 이제 코리는 뭐냐? 그거부터 좀 설명드립니다. 문제 4번에서 나온 그 처리 기능 구현인데요. 코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35점 됐죠. 상당히 큽니다. 다른 거 다 맞춰도 불합격이죠. 왜? 이거 안 맞죠. 65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문제는 꼭 맞춰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는 XX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총 5분당 시험에 나오고 7점, 35점. 그래서 코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세 문제는 맞춰야 된다 이거죠. 그럼 21점 더하면 합격권에 들어가죠. 음. 코리는 질인데 요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정보를 검사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을 콜이랍니다. 그것을 이제 언어로서 주로 콜이 같은 경우는 우리 SQL 부분에서 조작어가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부분에서 약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사실 콜이는 코드를 자르는 건 아니고 기능만 어떻게 하는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가상 테이블을 하는데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테이블에 특정한 조건을 주어서 검색해서 출력하는. 콜의 종류는 선택 콜이. 안에는 세 가지 콜이 있습니다. 단순 콜이, 계산 콜이, 요약. 근데 단순 콜이는 필요한 필드만 추출해서 검색하는 거, 조건 없이. 계산 콜이 같은 경우는 특정 필드에 대해서 함수를 사용해서, 아니, 함수보다는 계산식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필드를 생성합니다. 예상된 결과를 저장하는 새 필드명을 만들어서 출력하는 거거든요. 요약 콜리는 여러분들 묶어서 그룹을 해서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거. 야는 계산식이 사칙 연산. 야는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거 조금 틀리죠. 요약하고 계산은 좀 틀리더라 이거죠. 자, 그런데 시험에 출제되는 콜이 종류는 총 7개인데요. 선택 콜이는 대체적으로 이 선택 콜이 세 가지가 있지만은 좀 나누어서 설명드리면요. 단순 콜이에서 조건이 포함되고 정렬이 되나. 이 선택 콜이. 그래서 테이블에서 필요한 필드만 가져오면 너무 쉬우니까 거기에 특정 조건을 입력하고 정렬을 지정해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쉽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매개별수 콜이는 여러분들 매개별수라는 검색창 같은 게 뜨거든요. 거기서 특정 필드에 가서 이 입력했던 데이터를 검색해 주는 거예요. 이 매개별수. 자, 좀 자세한 설명은 문제 속에서 알려드리고요. 요약콜에는 아까 잡sun거했지만요 함수를 사용해서 특정 필드를 계산하는 콜. 물론 단순 콜이 안에 들어가지만은 이제 약간 나누어서 출적이 있는 소리죠. 그 다음에 크로스 콜이 같은 경우는 픽업 테이블 같은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약 분석.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 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행 콜은 액션 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부터 총 4개의 실행 콜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 콜은 이 두 가지. 삭제와 삽입은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나올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기출에 많이 없어요. 어쩌다가 한 문제씩 있습니다. 주로 이 두 개가 시험.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올해부터는 업데이트 콜이라는 업데이트 실행 콜이거든요. 일괄적으로 조건을 넣어서 업데이트하는 콜인데요. 하위 콜이 같이 들어가는 문제가 새롭게 나옵니다. 이게 콜이 아닌 콜이. 이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불일치 검색 콜리가 있고요. 두 테이블 간의 특정 필드를 비교해서 한쪽 테이블에는 있는데 한쪽 테이블은 없는 것만 검색하는 특정 필드를 검사해서 이 불일치 검색 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는 이거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오는 편이지만요. 테이블에서 특정 필드 데이터에 대해 아래 데이터가 있겠죠? 중복 여부를 검사하는 쿼리. 여기 바로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 7번이 나온다는 우리한테는 희망사항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1번과 7번이 제일 쉽습니다. 쿼리에 있습니다. 나머지 어렵다기보다는 이 쿼리에 대해서는 조금 설정을 좀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쿼리는 사실 문제에 따라서 작성하는 방법이 좀 틀리거든요. 근데 일단은 두 가지 쿼리 만드는 메뉴가 있습니다. 쿼리 디자인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쿼리 마법사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로 쿼리 마법사는 브릿지 검색 쿼리를 만들 때 주로 쓰고요. 나머지는 다 이걸로 합니다. 어. 그리고 쿼리 마법사에서 작업 가능한 쿼리는요. 프로그램 지원하는 쿼리인데요. 단순 쿼리 마법사. 요 안에는 선택 쿼리하고 요약 쿼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할 수 있고요. 크로스 쿼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마법사를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시험에서는 이 마법사 쓰는 경우는 사용할 사용할 개체죠. 테이블이 하나, 한 개일 경우에만 마법사가. 근데 시험에서는 테이블이 한 개인 경우도 물론 나오지만은 조건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디자인 바꿔가지고 조건을 넣어야 돼. 그래서 마법사는 잘 안 씁니다. 다 사용할 개체가 두 개 이상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걸 잘 안 쓴다는 소리죠. 중복 데이터 검색어에 나오는 쓰면 됩니다. 7번 이 경우는. 브릿지 검색어리 마법사도 여러분들 홀이 마법사로 쓰는 경우가 이것은 있어요. 어, 그런데 예약어 중에서 특정 예약어가 있거든요. 둘 나오면 이걸로 못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50% 정도. 근데 거의 이제 전적으로 쿼리 디자인 작업 다 하거든요. 음. 그래서 선택 쿼리부터 매개 변수, 실행 쿼리, 요약 쿼리는 마법사에서 지원은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지원하지만은 사실 이것을 쓰는 경우는 조건이 개입되고 정렬이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마법사를 쓰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클러스터 쿼리하고 브릿지 검색 쿼리는 문제 내용에 따라서 작업 방법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출제되는 형태의 쿼리는요, 하위 쿼리인데 내부 쿼리라거든요. 쿼리 안에 쿼리가 존재하는 형태가 하위 쿼리입니다. SQL 부분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in이나 not인 명령을 써서 SQL 구문 형태로 시험을 출시합니다. 이것도 배울.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쿼리 문제 풀어야 할 건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직접 풀 때는 해당 쿼리 문제가 어떤 쿼리인지를 딱 아셔야 돼요. 그래 작업 방법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배울.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출 유형 1을 보겠습니다. 보기 여러분들 1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페이지 말죠. 여러분들 넘기시면 제가 말하고 그랬죠. 어, 1페이지, 12페이지 1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보시면요. 자, 이제 2번부터 녹화됩니다. 매개변수 쿼리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개변수 쿼리는 여러분들 어떤 쿼리냐? 이 쿼리도 상당 시험이 나오거든요. 어, 매개변수 창을 띄워서 여러분 입력한 데이터를 특정 필드에서 검색하는 쿼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개변수 창을 띄우느냐?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특정 필드에서 검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너 쿼리 디자인 작업해야 되는데요. 검색할 데이터가 있는 필드에 가셔가지고 검색할 필드 조건란에 가서 조건란에 가야 됩니다. 대괄호, 대괄호는 매개 변수 창을 띄우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할 유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치냐 포함입니다. 일치일 때는 그냥 대괄호 안에 메시지가 뭐냐면요. 잠시 문제 보시면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이죠. 검색할 시험용 일부를 입력하시오 돼 있잖아요. 그것이 메시지. 그것을 치면 되고요. 조금만 쳐도 검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라이크는 우리에게 답이었거든요. 라이크가 등장합니다. 라이크는 인기 있는 연산자입니다. 별표 항상 같이 쓰이죠. 그래서 라이크 띄우고 별표를 문자에 가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and 메시지 이거 사이에 들어갈 거고요. and 별표 있어야 되죠. 앞뒤로 메시지 앞뒤로 별표를 묶기 위해서요. 가를 쳤다면 가, 그러면 포함을 쳐. 그래서 라이트 별표 and 메시지 대괄호 안에 and 별표.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잘 나옵니까? 얘하고 잘 나옵니다. 얘를 잘 낸다 소리. 왜? 얘가 쉽니까? 잘 안 되죠. 이걸 내는 거죠. 이 어렵다기보다는 요거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이거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매개 변수 쿼리도 결과식으로 쿼리 디자인 작업. 그럼 문제 보면 문제가 참 길게 보이지만 핵심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번 문제는 시합과 시합입고 테이블 이용하여 검색할 시험인 일부를 동그라미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검색할 필드 조건 안에 검색 유형이 2번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첫 번째 그림 보시면요. 검색할 시험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 국만 쳐도 밑에 결과 그림 볼까요? 국이 포함된 수의 국화, 동계, 국 나오죠. 두 개가 나오고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잘했다라는 결과는 이것을 수험자가 시험 나가셔서 이렇게 해봐라죠. 그러면 잘 만들었다라고 확인용 데이터죠, 지금. 완성된 결과 그림처럼 나와주면 시험장에서는 저장하고 다음부터 풀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부가세 필드는 밑에 출력된 결과 그림 부가세가 주실 끝에 그거는 나중에 입고 단가 금액에 의해서 만약에 10,000원 이하이면 판매 단가 10% 의가 들어가는 곱하기고요. 엑셀에서 10%는 안 됩니다. 인식 못 합니다. 0.1로 곱해야 돼요. 비주얼 베이직도 퍼센트를 인식 못하지만 액세스도 퍼센트 치면 인식 못합니다. 0.1 친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만초가 5만 이하. 자, 이때는 어떤 기준으로 조건해야 됩니까? 이하 기준으로 가면 돼요. 첫 번째 이하부터 시작해서 경계선을 이하로 가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5만 이하로 조건을 넣어줍니다. 그럼 판매 단가의 20%는 0.2를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5만 원 초과하면 판매 단가의 30% 0.3을 곱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위치 함수가 나왔잖아요. 스위치 함수는 어떤 함수입니까? 스위치 함수는요, 여러분들 조건 1을 만족한다면 값 1을 출력하고 야가 만족하지 않으면 조건 2를 검사하죠. 조건 2에 조건 2를 만족한다면 값 1을 출력하고 야가 아니다. 조건 3을 검사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값 3. 끝까지 조건. F 이름까지 없어요. 자, 그러면 스위치는 한 번만 접고 발로 열고 이렇게 여러분들 식을 넣어줄 거거든요. 그리고 XS 안에
코리에서는요, 퍼센트 입력하면 인식 못합니다. 그래서 10% 입력할 경우 입력하면 안 되고요. 0.1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부가세는 사실 스위치로 구하는 거고요. 있고 일자 필드는 내림차순, 정렬각이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필드의 형식은 그림과 같이. 그럼 필드의 형식 할 때 형식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왜 형식도 동그라미 칠합니까? 선생님 말대로 때리는. 이런 마지막 나오면 항상 숫자 데이터를 봐야 돼요. 지금 밑에 그림 보시면 입고 단가, 판매 단가, 부가세는 통화 형식으로 출력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단위 구분기호 넣어라. 전단위 구분기호 들어가는 형태도 있고, 그 뒤에 글자, 뭐, 원자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점 자릿수 두 자리로 출력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을 냅니다. 그때는 반드시 마지막에 쿼리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 이 말은 새 필드명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어, 잘 보고 출력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드 형식이 나오면 형식 밖에 있어요. 숫자 부분을 잘 봐라.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올라와서 내가 올라가는 거죠. 콜이 디자인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콜. 함수를 사용하는 스위치 함수가 있어요. 문제 속에. 그럼 제일 처음에 이건 닫고 만들기 탭에 가서 콜이 디자인을 클릭. 그리고 사용할 테이블은 여러분들 씨앗 있고 똑같은 내용 또 추가합니다. 그리고 출력된 결과 그림 봐야 돼요. 두 번째, 있고 일자 출력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 요 허리 창에서는 작업이 출력할 필드를 선택해서 여러분들 요 밑으로 가져오는 작업이 요 창.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있고 일자 더블 클릭 출력돼 있죠. 시한명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있고 수량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있고 단가 더블 클릭. 판매 단가 더블 클릭. 근데 마지막 부가세는 실제 필드명은 아니고요. 우리가 스위치 가지고 여러분들 보안 세 필드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끝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스위치 함수를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저는 확대 좀 해볼게요. 출력할 세 필드명은 부가세죠. 부가세 본론 스위치 넣어볼까요? SWITH 가로열고 대괄호 안에 있고 단가라고 하시고요. 있고 단가 조건 1 들어갑니다. 만 이하죠. 이하 띄워놓고 만. 공이 4개입니다. 거다 콤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까빌은 뭐냐? 판매 단가에서 판매 단가 곱하기 여러분들 0.1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조건 1을 만족할 때 가비를 추려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콤마 찍고 복사를 하시면 되죠. 치지 말고 복사하고 콤마 뒤에 갖다 놓지. 입고 단가가 5만 원 미만이면 5만 바꾸면 되잖아. 5만 원 이하이면 미만이 아니고 이하이면 판매 단가의 20% 0.2 콤마 또 갑니다. 갖다 놓지. 그 다음에 5만 원을 초과하면 그러면 초과라는 연산자 받고 비연산자 입고 단가가 5만 원을 초과 5라고 바꾸면 되겠네요.
판매 단가의 0.3을 곱하라.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 방금 넣었던 식은 요거죠. 출력된 요건들. 요것을 보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 볼까요? 실행해서. 자, 보고서가 잘 나와 있죠. 일단은 금액은 이렇게 나오네. 음.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완성된 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 하살표를 했고요. 다시 디자인. 두 번째 하살표는 입고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이겠죠. 입고 일자라는 필드가 여기 보입니다. 거기에 정렬이 있죠. 여기 커스빗이. 야를 여러분들 내림 차순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행해 볼까요? 일자를 내려했을 때는 최근 날짜가 먼저 나오거든요. 3월 7일. 2월달 나오죠. 그럼 잘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실행하면 다시 되니까요. 형식부터 먼저 바꿀까요? 나중에 매개념수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입고 단가, 판매 단가, 부가세 세 개, 요 금액에 대해서는 세 개를 통화 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바꿔서 입고 단가 필드 안에 커서 해주시고요. 우클릭에서 속성하시면 형식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통화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요청 닫지 마시고 옆에 판매 단가를 한번 클릭 필드를 똑같은 형식을 통화. 부가세도 여기 한번 클릭. 야도 형식을 통화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실행을 하시면 통화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검색만 하면 됩니다. 매개 시장을 떼어서 검색 결과 보면 되겠네요. 다시 디자인 보기. 자, 어디에서 검색할 거냐면요. 시향명, 요 필드에서 검색할 거거든요. 그럼 해당 필드 조건란에 가서 여러분들 포함은 이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like, 별표, and, 대괄호 안에 메시지, and, 별표. 자,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향명 조건란에 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자, like 입력하시고요. 띄우고 쌍방향 안에 여러분들 별표를 넣어주고 쌍방향 and 메시지는 그림 보고 치면 됩니다. 뭐 하나만 네. 그리고 이제 매개만 수안에 메시지 입력할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점은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점은 사용할 수 없는 문자 또는 기호입니다. 절대 그 점을 치는 분 있더라고요. 습관적으로 국어를 잘 하시는 분 입력하시오 점. 뭐, 그 점을 찍어요. 그죠? 여기서 찍으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 습관으로 찍는 분이 있더라고. 좀 몰랐어요. 지금 점 찍으면 안 돼요. 요거는 메시지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엔드 다음에, 자, 이제 다 끝났는데요. 실행하면 창이 뜰 거예요. 이 창을 띄우기 위해서 대괄호 쓰는 거예요. 메시지부터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요. 검색할 시향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우리 국이라고 치볼까요? 국 확인 그러면 수레국화 은계국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똑같죠? 그러면 잘 됩니다.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이라면 씨앗 있고 조회 자,
그리고 확률이면 두 문제를 맞춘 거죠. 한 문제만 더 맞추면 XS는 패스. 자, 지금은 이 난이도는 어떤 건가요? 아, 이 난이도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딱 시험에 잘 낼 수 있는 난이도다. 어. 그래서 지금은 처음이라서 여러분들 작업 순서를 잘 기억하는 게 관건입니다. 답이 중요한 건 아니고, 아, 이 컨셉 컬이 말고 매경수 컬이는 지금 이 문제는 안에 이 자체, 이 한 개만 들어있는 컬이잖아요. 그러면 유형이 여러분들 네 개 변수 컬이가 나오면 여러분들 업데이트 컬인데 네 개 변수에서 검색했던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키는 이것이 추가되는 태도 시험에 있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요약 콜이하고 매개변수 콜이하고 같이 들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특정 필드에 대해서 함수 계산된 값을 특정 필드에서 검색해서 출력하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단독으로 매개변수 콜이 있는 콜이만 있는 문제. 콜이만 있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어떤 콜이가 나오든지 여러분들 매개 변수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요약 콜이도 만들면 빨아야지 하고 결합해서 우리가 결과를 출력할 수 있죠. 그래서 콜이는요 나중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여러분들 작성을 줘야지. 그것은 제가 그래서 콜이는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 아닌데 딴 기능이보다는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함수도 좀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콜이는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 단순하게 그냥 답만을 하시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자, 지금은 요거, 게임 스토리 만드는 방법, 창을 띄우는 방법, 야 기초거든요. 보여지가 있다는 거. 근데 가만있어, 우리 스위치 함수 간만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스위치 함수. if하고요, 같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한테 기다리는 문제들이 우리를 위해서 많습니다. 기출 유형. 여러분들의 노력이죠.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3번 문제 첫 줄에 보시면요. 그 시함명 별돼 있죠. 별이 들어가면 그룹을 묶는 거예요. 이 콜이는 여러분들 요약풀이입니다. 요약풀이.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별이 들어가면 묶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룹해라 그 말이거든요. 나중에 요약 버튼을 눌려서 쓰는 이유가요. 최근 입고 일자하고 총 입고량, 총 주문량은 밑에 보시면 최대값, 합계 함수하고 최대값을 쓰는 거거든요.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를 사용하는 문제는 콜세코리아하고 요약코리거든요. 그거는 다 묶어서 써요. 그래서 요약 버튼을 직접 눌리는 콜이는 요약. 근데 크로스코리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것을 바꾸면 이 요약 버튼이 여러분들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별이 된다는 것은. 근데 이것은 요 말이 나오거든요. 야는 요약 코리는 특정 필드에 대해서 함수를 사용하는 코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입고 일자는 입고 일자를 사용해서 최대값을 발급을 묶어서 총 입고량 세 필드명입니다. 입고 수량 필드에 대해서 합계를 봐요. 네, 총 주문량은 여러분들 주문 테이블에 있는 수량 필드스라고 적혀 있죠.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묶으면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시험명별로 묶어서 이 세 개는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시험 코드가 A부터 B까지 문자 중 하나로 시작하는 것만 조회 대상. 자, 요약 풀이의 조건이 포함되고요. 이 조건입니다. 재고 비율은 계산식이거든요. 이건 총 주문량에다가 총 입고량을 나눈 값을 출력했던 게 바로 밑에 그림에서 재고 비율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형식에 가서 속성을 바꿔요. 그 라이트 연산자는 나중에 A부터 B까지 문자 중 하나만 시작. 이것 때문에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요약풀이도 뭘로 할 거냐면요. 여기도 코디 디자인에 있어서.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할 것은 만들기 탭에 가서 코디 디자인. 사용할 테이블은 총 3개입니다. 씨앗, 씨앗 있고, 그 다음에 주문. 3개의 테이블을 쓸 거고요. 출력된 결과를 보시면 씨앗명이 출력되어 있죠. 저거 되고요. 최근 입고 일자는 입고 일자 필드를 쓸 겁니다. 입고 일자 필드를 초과시. 총 입고량은 여러분들 입고 수량을 쓸 입고 수량. 그 다음에 총 주문량은 주문 테이블에 수량을 쓰겠죠. 자, 그 다음에 재고 비율은 계산식입니다. 그럼 재고 비율 계산을 좀 해볼까요? 재고 비율 계산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얘를 실제 필드명 말고 새 필드명으로 바꿔놓고 시작할 건데 일단은 그럼 마지막 재고 비율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선택 콜인데 우리가 함수를 쓰기 위해서 묶어야 되거든요. 요약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 묶어버리죠. 이렇게. 그리고 입고 일자는 여러분들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최대값. 근데 출력할 새 필드명 앞에 가셔가지고 최근 입고 일자 콜론 입고 수량은 앞에 가서 총 입고량 콜론하시면 되고요. 수량은 총 주문량이죠. 앞에 섞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총 입고량하고 총 주문량은 다 합계를 구할 거거든요. 옆에 거도 묶는 방 올려서 합계로 나왔고 합계값을 구할 거예요. 그래놓고 마지막 열에는 여러분들 셰필드명인데 만들어졌으니까 영화를 쓸 수 있죠. 계산식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됩니다.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 재고 비율은 셰필드명이거든요. 그러면 재고 비율 치시고 앞에 홀로 대괄호 안에 총 주문량에서 나누기 그 다음에 총 입고량을 나눌 거예요. 그대로 치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뭐다 끝난 건 아니지만 요 정도까지만 하고 중간 확인을 해볼게요. 실행하시면 지금 총 주문량 합계 입고량 왜 실행하시면 이런 에러가 4개별 수창이 뜰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사실 한 가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재고 비율은 계산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요약풀이든 크로스풀이든 그룹을 했을 경우 이런 계산식이 들어갈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함수식이나 계산식으로 작성 시에는 묶는 방법을 그대로 두면 이것은 어, 실제 데이터인 경우는 관계없지만은 이렇게 계산식이나 함수식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구한 값일 경우는 요 식으로 그냥 요 식이 인식되거든요.
요걸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식으로 안 바꾸면 이렇게 4개 변수 차이 뜨거든요. 인식을 못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묶는 방법을 식으로 바꿔주시면 실행해 볼까요? 잘 나오죠. 아예 백분위를 안 바꿨습니다. 한심 안 바꿨어요. 그래서 잘하다가 이제 요것을 안 바꿔주면 에러가 떠요. 여러분 중요한 거 요것을 위함없이. 요약콜이나 펄트콜이는 함수식이나 계산식으로 작성 시는 묶는 방법을 식으로 합니다. 요거 한 가지. 그래야지만 요 식이 인식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곱률은 여러분 형식부터 먼저 해볼까요? 백분율로 나오게끔. 그러면 우클릭해서 속성 가셔가지고요. 형식란에 여러분들 백분율인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네요. 백분율 하시고. 백분율을 잘 보시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는 기본값이거든요. 일단 선택하고 그다음 소수자릿수 1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백분율로 소수자릿수 1로 설정해 놔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행하시면 첫째 자리까지 나오죠. 그럼 일단은 야는 해결되고 야는 함수 다 썼고 마지막 남은 것은 조건에 남았습니다. 조건 부분을 설명드리면 라이트 연산자를 써야 되는데 대괄호 의미를 그때 테이블 할 때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 A부터 B까지는 여러분들 사이값이거든요. 대괄호 써가지고 시작값 빼기 대시값과 뭐 시작값과 값 사이를 인식합니다. 라이크는 요 대괄호나 요 기호를 쓸 경우는 요는 그럼 시작이니까 요거부터 먼저 적고 별표가 A로 시작, B로 시작 그런 뜻이. 그러면 라이크 쓰고 쌍따옴표 여러분들 요것을 넣어줄 건데 어디 넣어줄 거냐면 조건이 시야 코드 필드에 가세요. 시야 필드 조건란에 가서 요것을 입력하시고 여러분들 어디냐면 시야 디자인 보기로 바꿔서 시야 코드라는 여러분들 시트로 가야 되는데 시야 코드가 잘 보면 여러분들 출력된 결과물에는 안 보입니다. 시야 코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야 코드를 여러분들 추가를 한 게 없으면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 시야 코드를 끝에 한 개 더 추가합니다. 추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 조건을 넣을 거거든요. 조건 넣을 때 요 밑에 조건란에 가서 조건 넣을 건데 요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일단은 이 조건란에 가셔가지고 지금 이거 칩니다. A 대괄호 라이트 치시고요. 띄우고 상따옴표는 이거는 A 빼기 B 대괄호 넣어야 됩니다. 얘는 별도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 시야 코드 필드를 추가했거든요. 추가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 체크가 돼 있죠. 체크 의미는요. 출력할 때 결과 화면에 표시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사실 출력 결과물은 없어요. 조건 때문에 넣어줄 수밖에 없는 필드고요. 출력 결과는 표시하잖아요. 체크해 하시고.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조건란에 가서 조건을 입력했을 때 입력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요약콜이나 프로젝콜에서 조건란에 조건을 입력할 경우 조건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묻는 방법을 이제는 조건으로 이렇게 바꾸면 조건란에 입력했다는 조건이 인식되거든요. 이 두 개 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가서
묻는 방법을 넣어가지고 조건으로 바꿔줘야지만 얘가 인식을 돼. 그래서 식이 들어갈 때는 요 함수식이나 계산이 들어갈 때는 식을 갖고 있어요. 조건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는 얘는 식이 아니고 조건으로 바꿔요.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해요. 조건이 다 개입돼서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식이냐, 입력된 조건이 따라서 이거냐, 이거냐. 그거만 아시죠. 자, 일단 다 끝났거든요. 실행하시면 결과는 등계국부터 학년학까지 총 8개의 레코드가 출력되고요. 결과도 숫자가 맞는지 보셔야 돼요. 특별한 거 없죠? 잘 나왔죠? 그리고 있고 1만 나왔지만 안 보이서를 땡기면 있고 일자까지 세필되면 잘 나왔는지 보시죠. 제곱 비율은 백분율, 소수점, 최대값으로 나왔는지 보시죠. 잘 된 거죠? 저장합니다. 저장 이름은 재고 현황이죠.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그 다음에 4번은 어떤 거냐? 시합과 시합 있고 콜을 이용해서 시합 있고 이를 조회한. 그러면 조회한다는 소리는 뭐냐? 뒤 밑에 보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설표가 조건이 들어가 있죠. 판매 단가가 만 이하인 경우를 조회하라. 조건입니다. 근데 이 쿼리는 결국은 새 테이블로 생성 적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4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들 새 테이블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새 테이블 만드는 문제. 그리고 참고로 4번 문제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수정 부분. 오타 부분인데 제가 타이핑하다가 사실 시약과 시약이 꼭 코리를 이용해서 적혀 있잖아요. 이 코리를 테이블로 붙입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그래서 4번에 씨앗이 꼭 코리가 아니고 테이블입니다. 요 이름을 좀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테이블 만들기 콜인데 새 테이블 만드는 쉬는 콜입니다. 조건이 개입되어 있죠. 그런데 조심할 거, 새 테이블 만드는 실행 콜이는요. 선택 콜이 창에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물론 선택 콜을 작업할 겁니다. 출력 결과를 먼저 확인 후에 결과가 밑에 출력된 창과 같다면 그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시죠. 왜냐하면 출력 결과로 새 테이블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결과도 확인 안 하고 만약에 이걸 무시해버리고 콜 이용 그룹 가서 테이블 만들기가 새 테이블 만드는 실행 콜이거든요. 이거 눌려보면 눌려가지고 만들면요. 이 결과가 그대로 새 테이블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과 틀리면 또 치우고 다시 하면 되긴 됩니다. 근데 그런 두 번의 수고로움이 없애기 위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자, 폴 이용 그룹 가서 이걸로 마무리를 요 순서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건은 한 개 들어가 있고요. 이제 함수가 한 개 나와서 좀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거죠. 뭐냐? 바로 두 번째입니다. 다음 입고 일자는 입고 일자로부터 15일 후에 날짜로 출력하는 거죠. 그럼 밑에 결과 그림 보면 다음 입고 일은 실제로 존재하는 필드냐? 아, 그렇지 않아요. 새 필드입니다. 15일 후의 날짜를 계산해서 출력된 그 값, 요 값에 대한 새 필드라고. 음. 그러면 여러분들 새 테이블을 만드는 테이블 만들기 콜이도 실행 콜인데 실행 콜이는요 무조건 당연히 콜이 기별되고 작업하는 마법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콜이 디자인 클릭해서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가 너무 이론적인 말만 쭉 읽어드리면 잠오거든. 그죠? 액션이 없다 보니까 해보겠습니다. 이거 닫고 잘 됐습니다. 만들기 탭에 가서 쿼리 디자인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용할 테이블은 여러분들 시합과 시합 입구입니다. 두 개를 추가하시다. 쿼리라는 말은 틀릴 때 있죠. 그 다음에 출력된 결과를 보시면서 추가하면 됩니다. 시합 코드 출력되어 있죠. 그림 보고 추가하는 거예요. 시합명 출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입고 일은 없거든요. 거기 무슨 거냐? 두 번째 살펴 입고 일자를 쓰는 거야. 일자를 추가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뭘 세필된 명을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 수량은 여러분들 요 안에 필요 수량이 요 안에 보니까 필요 수량은 또 없네. 야, 세필되면 뭘 쓴 거냐면 세 번째입니다. 입고 수량의 두 배에 해당되는 값을 계산한 거거든요. 실제 필드명은 입고 수량입니다. 자, 그러면 추가한 필드는 시합 코드, 시합명, 입고 일자, 입고 수량.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들어갈 건데요. 조건부터 넣어도 관계없어요. 처음부터 할게요. 판매 단가, 아니, 없네요. 또, 판매 단가라는 필드는 출력 결과물에는 없는 필드입니다. 그럼 조건 때문에 추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표시는 나중에 체크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조건 때문에 입고일자가 필요하고 입고일자 판매 단가가 필요합니다. 판매 단가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표시는 안 할 겁니다. 출력 결과물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고 콜이 안에는 포함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 조건을 우리가 검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건 안에 가서 쉽습니다. 이야기 해놓고 그냥 치는 거야 진짜. 만 이렇게 치면 돼. 여기 조건이에요. 만 이하의 값만 검색하고. 근데 출력 결과물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화살표 끝났잖아요. 두 번째, 입고 일자 필드라서 다음 입고 일자는 새 필드명이고요. 입고 일자로부터 15일 후, 뭐로 계산됩니까? 자, 밑에 보니까 데이트 애드 함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액세스 함수입니다. 그러면 데이트 애드 함수는 데이트는 더하다. 데이트 날짜, 애드는 더하다. 날짜를 더하다. 단위, 콤마, 숫자, 콤마, 날짜거든요. 그러면 날짜에 대해서 숫자만큼 단위 기간에 더한 날짜를 구하는 문제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시는데요. 단위는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어요. 연으로 더할 때는 원래 날짜에서 y를 네 번, 한 번이 아니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연도는 단위가 y가 네다. 연은 y가 네 개를 넣어줘. 월은 n 하나, d는 1입니다. 우리는 이하를 15일 보니까 1단위로 더해야 되거든요. d가. 그리고 숫자는 15일 밑에처럼.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세필되면 다음 있고 일자 별로 데이터에 함수 들어가고 d 1로 더하는데 숫자만큼 15일 15, 1을 더할 거예요. 어디에? 요 날짜. 그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이 꼴자는 필드명이니까 대괄호로 감싸준다는 원칙. 이거만 넣어주면 돼요. 어디에? 여기. 있고 일자 요 필드에서 여러분 앞에 갖다 놓고 확대할게요. 여러분 새로운 출력과 새롭게 출력 필드명 다음 있고 일이죠. 콜론 있고 일자는 지우지 말고 여기에 데이트에도 소문자 들어가는 게 없어요. 발로 열고 어떤 단위로 1단위로 D 며칠을 더할 건데 15일 어디에서 콤마 있고 일자 필드에서 발로 그래서 단위 네 세 가지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여기 출력 발생 필드. 자, 잘 됐으면 이거는 쌍따옴 묶어야 됩니다. 단위는 쌍따옴표로 감싼다는 거. 자, 이거 끝냈어. 우리 좀 중간 실행을 해볼까요? 이게 뭐야? 오타네요. 제가 뭐긴 뭐냐면 오타였어. 여러분 오타 안 났겠죠? A를 빠뜨리는 거죠.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나와. 물방출 1월 8총 13개.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입고 수량이 나왔어. 필요 수량은 요거는 이거 작업 안 했어요. 요거는 빼고 요 날짜를 잘 보면 물망초 치커리 잘 나왔네요. 난 항상 치커리가 시합인지 몰랐거든요. 치커리 보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치토스가 생각 안 나요. 까자 이런 치토스. 치커리가 난 시합인이었어. 처음 할 때마다 궁금합니다. 시합 이름이 있겠죠? 치커리.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 일단은 요거 날짜 잘 말씀드리겠어요. 요거만 처리하면 되겠네, 이제. 그럼 이거 처리하고 결과보면 돼. 다시 디자인. 입고 수량이 여러분들 앞에, 입자 앞에 갖다 놓고 좀 확대할게요. 자, 여러분들, 세필드면 필요 수량, 항상 그 모든 풀에 늘 쓰잖아. 세필드면. 넣는 방법. 물론, 필요 수량 대괄호 강사고, 몇 배? 두 배? 곱하기 2죠? 두 배라는 거 곱하기 1. 확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죠? 이제 맞아떨어져. 결과, 밑에 그림하. 여러분들 총 13개 레코드. 그 다음에 다음 입고일과 필요 수량 데이터 맞는지 봐야 됩니다. 결과 그림하고 맞춰보면 되겠죠.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요것이 새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예요. 아직까지 한 개 더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올라가서 테이블 만들기 실행거리는요. 여러분들 위에서 선택거리 차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출력 결과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콜 이용 그룹 가서 이제 우리 이거 만드는 거잖아. 새 테이블. 테이블 만들기 아이콘 눌러서 완성해야 되죠. 실행하면 요 데이터가 요게 우리가 입력했던 테이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실행을.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죠. 다시 이제 결과 맞습니다. 이제 디자인 부분. 자, 그럼 우리는 스토리 유형 그룹 가서 새 테이블 만들기가 새 테이블 실행글입니다. 이거 눌리면 뭐가 뜨냐면 자, 어떤 테이블로 만들래? 입력해라 이거죠. 자, 첫번 프린트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살 건데요. 다음 씨앗 있고 관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요. 생성해라 이거죠.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질 테이블 이름은 치면 돼요. 다음 씨앗 있고 관리 있고 관리 이렇게 치면 되죠. 아쉽게도 이것도 오타나면 점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오타나면 안 돼요 절대로. 자, 그리고 확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가 선택이 테이블 만들기로 야로 색깔이 여하면 들어갑니다. 확인 눌러볼까요? 오, 테이블 만들기가 됐습니다. 실행만 하면 안 들어지는 겁니다. 실행해볼까요? 13개를 붙여 넣습니다. 새 테이블로 만들겠느냐? 만들어야 됩니다. 예. 여기 여러분들 지금 없지만 생깁니다. 이제 뭐 어떤 이름으로 다음 시합 있고 관리라는 테이블이 얘는 했더만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야를 저장. 콜이 저장. 이름은 여러분들 다음 있고 1 생성. 여기 만들어졌죠. 실행거리는 느낌표가 다 들어갑니다. 아이콘이. 이름에도. 자, 여창은 닫아주고. 만족 혹시 안 되고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요거 잘 배워보세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마지막 5번은요. 여러분들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이게 올해부터 나오는 코리 안의 코리, 내부 코리라죠. 하위 코리를. 하위 코리 쓰는 문제인데 처음이라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음이니까 어렵다고 볼 수는 있죠. 아무래도 세워져 있어. 여러분들 여기 5번 문제로 제가 인지 바꿔놨는데요. 업데이트 콜이부터 먼저 알고 와야 돼요. 업데이트 콜이는 여러분들 어떤 콜이냐? 하위 콜은 좀 이따가 생각하고 업데이트 콜이 단독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것처럼 5번 문제는 같이 나오거든요. 업데이트 콜에 대해서는 같이. 업데이트 콜이는 여러분들 나중에 조건에 사용할 필드하고 업데이트할 필드만 추가하면 돼요. 필드 추가하면 되거든요. 선택 콜창에서. 그러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그 14페이지 보시면 결과가 쭉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고객 아이디 뭐 되게 이런 것을 선택 콜창에서 추가하는 분이 있들 그러면 안 되고 조건에 사용할 필드하고 업데이트할 필드만 추가해서 조건 지정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업데이트할 내용을 입력해서 실행하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작업은 어디서 하느냐? 선택 콜이 창에서 하는 거죠. 다 주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건 지정할 때 하위 쿼리가 요 조건의 딴 테이블에 SQL 구문으로 들어가요. 요서 하위 쿼리가 뭐냐면 이제 요겁니다. 문제에서는 업데이트할 테이블은 여러분들 회원하고 주문 탭을 두 개 넣으면 하위 쿼리가 포함된 문제예요. 업데이트가 나온 문제는 사용할 테이블은 하나입니다. 문제가. 근데 이것처럼 두 개가 나오잖아. 회원하고 주문 테이블 이용해서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 이것을 어디서 검색할 거냐면 밑에 보면 첫 번째 answer.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이란 주문 일자가 2023년 4월 10일부터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2023년 4월 30일까지 고 주문했던 고객 주문 일자 그 사이에 있는 레코드만 검색해서 회원 테이블에는 고객 아이디가 있으나 주문 테이블에는 고객 아이디가 없는 자 해석합니다. 이제 조건 요건데요. 이 조건은 여러분들 이거요. 조건을 만족한 레코드를 검색할 건데 어디서 검색할 거냐면 아까 내가 읽어드렸던 거 바로 여러분들 주문 테이블에서 위에 있는 해당 조건을 검색할 때 마운트 바리코드만 검색해서 여러분들 거기 그 해당하는 조건이 뭐냐면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인데 이것을 그 주문 일자 이 주문 일자는 어디 있는 거냐면 주문 테이블입니다. 주문 일자 필드 아래 2023년 저 대시 잠시할게요. 4월 10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요 기간, 요 레코드만 검색할 거예요. 검색해서 레코드 해당하는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해당하는 고객 아이디를 검색한다. 어디서? 요 해당하는 요것이 리미팅이 주문 테이블에서 해당 조건, 이 조건입니다. 해당 조건 안에 레코드를 검색할 건데, 딱, 그
고객 아이디 관련 레코드만 검색해라. 그러면 이 고객 아이디 관련 레코드가 쫙 나오겠죠. 음. 그거하고 여러분들 누가 비교할 거냐면 어 회원 테이블하는 회원 테이블 안에도 고객 아이디가 있거든요. 회원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입니다. 고객 아이디 필드와 조건을 검사한다. 그럼 이 고객 아이디와 이 고객 아이디가 어떻게 조건 검사할 거냐면 여러분들 나디는 산사는요 안에 없다. 이 말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 그런 뜻이거든요. 안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는 존재하는 거지. 안에 있다는 존재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에 존재하지 않는 것만 회원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야를 검색해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그 업데이트된 게 뭐냐면요. 펜을 딱 들고 그 뭘 체크하냐면요. 2017, 그다음에 0729 있죠. 이 동그라미. 자, 이것을 동그라미 하고 그다음에 한 개 더 있죠. 밑에 보니까 제가 뭐에 이걸 동을 치느냐면 옆에 비고란에 별표 관리 대상이 찍혀 있는 보기가 돼요. 요거 동그라미. 그다음에 또 찍혀 있는 게 뭐냐면 2019 밑에서 세 번째 겁니다. 2019 1124 두 개 보면 그게 비고란의 별표 관리 대상 회원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문 테이블에는 없지만 회원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만 검색된 것이 검사했더니만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대요. 2017, 0729 하고요. 그 다음에 2019, 그 다음에 1124. 이 두 개의 고객 아이디는 요 회원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입니다. 여기는 없어요. 요 주문일자 요 사이에 주문한 고객 아이디만 검색한 건데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다면 여러분들 이거죠. 주문 테이블의 의미는요. 요 안에 있는 테이블의 데이터는요. 주문한 고객 아이디만 존재하는 데이터입니다. 주문했죠. 그리고 회원 테이블 안에도 고객 아이디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고객 아이디는 주문한 고객도 있고 플러스 주문하지 않은 고객도 있어요. 전체 고객이 다 있다. 회원 가입만 하면 고객 아이디를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객 아이디 만들 때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고객 아이디는 다 주문한 고객은 아니잖아. 따로 분류시켜 놓은 게 주문 테이블. 그러면 여기에는 없지만은 여기에 있다 소리는 요 날짜 사이에 한 번도 요 최근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요 문제에서는 최근에 여러분들 주문이 없는 고객이다. 여기에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주문한 고객 아이디만 들어있는 데이터입니다. 여기는 없지만은 여기 있다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이 나왔던 고객이 두 명은 요 날짜 사이에 주문하지 않은 고객 아이디. 그것을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SQL 부분 넣어요. 원래는 여러분들 이거거든요. 자, 잠시 재따려 봅니다. 만들기 탭에 가서 코드 디자인.
그리고 여러분들 여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 회원과 회원 주문 테이블 두 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게 추가할 필드는 업데이트할 테이블에 있는 필드만 추가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쿼리 디자인 아이콘 눌렸어요. 테이블 추가 창에서 업데이트할 테이블만 추가하셔야 돼요. 비교할 테이블. 우리 뭘 업데이트, 우리 회원 테이블 밑에 다보장 표시. 위에 결과 그림은요. 회원 테이블에서 열었던 데이터다. 그 말이거든요. 업데이트된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럼 회원 테이블에서 업데이트할 거거든요. 요거만 주. 그러면 회원 두 개를 내가 뭐 다 추가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우. 다시 제했을 때는 테이블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추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업데이트할 테이블인 회원 테이블만 추가합니다. 방금 제가 잘못 추가한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자 조건에 필요한 테이블 보이 가이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업데이트할 필드인 업데이트 필드는 뭡니까? 비고 필드거든요. 지금 비고 필드에 여러분들 뭘 거냐면 별표 문제는 두 번째 줄입니다. 비고 필드의 값을 별표 관리 대상 회원으로 변경해냈죠. 비고 필드 요 안에 내용을 업데이트할. 그러면 양은 조건에 필요한 필드. 업데이트. 근데 요거만 나왔다면 여기서 업데이트를 바꿔볼까요? 업데이트. 그러면 업데이트할 내용 치고 조건만 여기서 직접 여기에 검색할 조건만 입력하면 되는데 요 자리에 다른 테이블이 여러분들 주문 테이블에 관련된 SQL 구문이 들어요. 검색 구문. 음. 여기서 검색해서 앞에 뭐 붙일 거냐면 여러분들 조건에서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나디. 한번 쳐볼까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서 고객 아이디가 출력될 건데요. 그 날짜 기간 사이에 있는 고객의 주문 테이블에서. 그럼 쭉 나오겠죠? 거기서 나디를 쓰니까 요게 존재하지 않는 것만 여기서 검색하는 게 조건이거든요. 어. 그럼 여기에는 제가 코드 짜기 전에 그 SQL 보면 여기에서는 뭘 검색할 거냐면 해당 그 주문 일자 있죠. 그 날짜 사이에 여러분이 주문한 고객 아이디만 검색을 해서 갖고 검색했던 주문 아이디가 쭉 나오겠죠. 그런데 명령어 not in을 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만 여기서 검색해요. 그게 두 개가 나옵니다. 요 테이블에서. 그러면 여기서 조건 빼내가지고 날짜 사이 주문한 고객 아이디가 없는 것만 여기서 검색했으니까 요 회원 테이블에 나왔던 고객 아이디 두 개는 요 날짜 사이에 주문한 고객이 아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요 말이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이 없다. 이것을 지우겠습니다. 저는 잘 따라하시는데요. 그 구문을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검색 구문 셀 SELC 어떤 필드 고객 아이디 이거 어디에서 from 원본은 주문 테이블에서 띄우고 조건을 들어갑니다. where 띄우고 여러분들 우리 주문 일자는 우리 주문 테이블 주문 일자 자, 그 다음에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자, 주문 일자 뭐 이런 날짜는 샵으로 감춰되거든요. 이렇게 비트윈 넣을 건데요. 날짜 앞뒤로 샵을 넣어줘. 우리 SQL 부분에 있으면요. 그러면 2023년 4월 10일 요 지정 날짜 and 끝 날짜 넣어주면 되죠. 요 사이죠. 비트윈. 또 여러분 지금 비트윈 치시고요. 띄우고 샵 안에 2024 빼기 1, 4 빼기 10 샵. 그 다음에 띄우고 and. 그 다음에 샵 안에 2023년 4월 30.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알아라. 이 말은 주문일자 필드에서 요 사이에 있는 레코더만 찾아서 주문 테이블에서 거기에 있는 고객 아이디 데이터만 검색할 때. 그러면 이 고객 아이디가 쭉 몇 개 나오겠죠? 그 고객 아이디하고 요게 고객 아이디 조건란이고 쳤잖아요. 요 고객 아이디는 회원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할 건데 존재하지 않는 없는 것만 여기 있어요. 여기는 있지만 여기는 없는 거죠. 여기는 여기에 없는 것만 여기서 찾아요. 그러면 이 말은 나이는 어디서 떼냐면 여기서 떼거든요. 주문한 고객 아이디가 요게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하고 이게는 여러분들 없지만은 요게 있는 거. 쉽게 거꾸로 말하면 이게는 있는데 이게는 없는 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올라가서 보죠. 주문 고객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는 없지만 회원 테이블 아이디는 존재하는. 보고 없는 것만 찾을 거라고 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없는 여기에 없는 것이 이게 나왔을 때는 요 고객 아이디는요 한 번도 주문을 하지 않고 이걸 하지. 그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 안 넣었던 요거까지 다 넣어버리는 거. 여기 넣어. 그럼 여기에 없는 고객 아이디만 위 회원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 데이터를 추출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랬더만 여러분들 잠시 요것을 업데이트는 돼 있지만은 잠시 우리 선대로 잘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 조건의 결과를 한번 확인할 수 있어.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닙니다. 요거 잠시 바꿔. 실행하면 이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이 두 개는 어디 있는 거예요? 회원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인데 주문 테이블은 없어요. 분할 사용. 이 두 개 데이터에 관련된 비고란에 가서 업데이트한 결과 그림이 요 프린트입니다. 그러면 이 고객 아이디 두 개에 대해서만 비고란 보면 별표 들어가 있죠. 자, 이때는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못하네요. 별표 다음 띄어쓰고 관리 대상 0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디자인 보기, 다시 업데이트. 그럼 업데이트 할 내용은 직접 쳐야 되거든요. 별표는 미음 한자키 눌려서 톡수 문자 넣어줍니다. 나는 저 프린트본에 띄어쓰기 안 돼 있는데 결과 그림 띄어쓰기 되어 있죠. 띄어쓰기 하시고 한번 띄우고 미음 한자키 눌려서 별표 넣고 스페이스바 한번 넣고 관리 대상 회원 관리 대상 회원이라고 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아까 두 개에 대한 고객 아이디에 대해서만 그 해당 비고 필드에 가서 요것을 업데이트하게 된 거죠. 그럼 잠시 회원 테이블을 잠시 열어볼까요? 열면 지금은 보시면 비고란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입력된 게 없죠. 업데이트하면 요게 완성된 결과 그림처럼 두 개가 찍혀 있어. 지금 없습니다. 업데이트 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하면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두 개를 찾아가죠.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실행 버튼 눌러가지고 여러분들 두 개를 찾았어요. 아까.
업데이트 하겠느냐? 할 겁니다. 예, 됐어요.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회원 테이블. 아까 한 개도 없었거든요. 갔더만 진짜 두 개가 들어가 있네. 그죠? 이거 확인해야 돼요. 돼 있으면 여러분 닫고 이 쿼리를 저장합니다. 마지막. 저장할 이름은 여러분들 관리 대상 회원 처리. 이런 적혀 있죠. 관리 대상 회원 처리. 엔터. 마지막 여러분들 쿼리 이름 저장할 때야 오타가 없는지 마지막까지 봐야 됩니다. 와, 잘해놓고 이 오타 나가지고 채점이 안 되는 거죠. 쿼리가 이름이 오타가 나면 채점 안 됩니다. 왜? 이거 보고 채점하거든. 가가지고. 그죠? 이름도 오타가 없는 봐야 돼. 마지막에 또 실패할 수 있어요. 자고 굉장한 거겠죠. 좀 새로. 잠시 볼게요. 이 파일은 닫고 나머지는 한번 그 동영상 보면서 따라하면 될 것 같고요. 기출 두 번째 문제이시고요. 설명은 제가 이게 다 넣어놨거든요. 넣어놨는데 오늘 그대로 올려드릴까요? 이번 문제는 크로스콜인데요. 콜이 디자인 작업. 근데 문제 보면 영업소 주소별 슬래시 행머리 지역명별은 열머리글 선택할 필드명이고 이 필드명이 맞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통행료 횟수와 통행 합계죠. 합계는 뭡니까? 횟수 뭡니까? 횟수는 여러분들 그 그림에서 두 번째 있는 필드명입니다. 약 행머리글 두 개의 필드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통행료 합계는 여러분들 강릉부터 해서 밑에 숫자 있죠. 거기 통행료 합계값으로 합니다. 그냥 각. 야는 행이 선택할 필드는 두 개입니다. 행머리글, 그러니까 열머리글은 뭐냐면 강릉부터 행성까지. 거기 열머리글 지음. 그 스트링 함수 카운트 요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 2021년도 기출에 사주 그 이후부터 많이 나왔다. 이것들 하는 게. 그럼 이것은 크로스콜인데 함수를 사용해서 원래 통행료 횟수는 숫자가 나와줘야 되는데 특수문자인 똥물뱅이로 표시한 거예요. 그럼 이것과 스트링이라는 함수가 할 수 있습니다. 응. 그럼 요것 때문에 이제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인 크로스텍 만드는 방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크로스콜이는 상호 개체가 지금 두 개 아닙니까? 마법상 못 씁니다. 만들기 태에 가서 콜이죠. 자, 첫 번째 살펴봅니다. 지역 정보와 통행 목록을 추가합니다. 자, 여기서 선택 쿼리 창에서는 구성 필요한 필드만 추가할 거거든요. 영업소 주소별, 야는 영업소 주소만 추가하면 되고요. 행위 배치할 필드. 두 번째는 통행료의 수는 여러분들 통행료 필드 써가지고 적혀 있네요. 통행료는 통행 목록 테이블 안에 있죠. 그냥 행. 열 부분이 그림에서 강릉부터 행성까지는 지역명별 아닙니까? 지역명이겠네. 라는 열로 배치할 필드. 마지막 강릉, 광주 밑에 있는 숫자 데이터와는 통행료에 대한 합계가로 구합니다. 값으로 선택할 필드는 통행료 합계값 구할까요? 그러면 구성에서 필요한 필드는 총 4개입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를 바꿉니다. 자, 바꿔볼까요? 이거 누르면 기본적으로 시그마는 요약을 쓰게 돼 있어요. 묶어버리고. 이렇게. 안 묶어버리죠. 묶어야 잠줄 수 있으니까. 야, 비활성 누가 해제를 못하게 돼 있어. 나는 딱 비활성화돼 있죠. 왜? 야는 해제하면 안 되거든. 응. 그리고 이제 구성요소도 해볼까요? 영업소 주소는 여러분들 행머리글. 구성부터 늘려볼까요? 동행료는 행머리글인데, 동행료는 횟수, 개수를 구하는 문제죠. 근데 만약에 스트링 함수가 안 나왔다면 우리 이렇게 해야 되잖아. 개수. 이거 늘려서 하면 되는데, 이라면 특수문자 동글뱅이를
출력을 하지 못해요. 숫자만 나오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원래는 일이 없다면 숫자만 나왔다면 이거 개수인데. 그거는 카운트 쓸 거 나중에 놔둬놓고 있다는. 지역명은 열머리 거예요. 통행료는 값, 그리고 야는 통행료 합계값이 출력된 거죠. 합계.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총 23개까지는 조건, 여러분 지금 조건이라기보다는 통행료 횟수를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레코드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하면 10개로 줄여야 됩니다. 요거 처리하면 되겠네요. 요거 처리하면 끝나겠네요. 자, 요럴 때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통행료 이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함수부터 설명드리면요. 이 스트링 함수는 엑셀에서 리피터 적었습니다. 근데 순서가 개수 콤마 반복 표시 문자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엑셀 리피트는 반복 표시 문자 콤마 개수지만 개수부터 들어가요. 요 자리에 집계 함수가 들어가요. 카운트. 개수를 살려가지고 이 문자만큼 반복적 표시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카운트 이때는 필드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별표가 아니고. 또 뭐에 대한 개수? 여러분들 통행료에 대한 개수를 쓰는 거예요. 일명 레코드 개수겠죠. 그 셀트 숫자만큼 이 특수 문자로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 스트링 함수. 그러면 여러분 이 함수는 여러분들 개수만큼 반복 표시 문자를 반복적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통행료 횟수 앞에 적어줄 거고요. 물론 스트링스 카운트 쓰고 갈로 열고 통행료 갈로 특수문자 미용합성을 여기서 넣어주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어디 가서 통행료 여기 가서 앞에 통짜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셰필드명은 통행료 횟수죠. 물론 그리고 string s 한 이렇게 바꾸시고요. SPRI 뭐라고 지어야 됐니?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count, count, 갈로 열고 대괄호 안에 통행료죠. 여러분 통행료 찍혀있죠? 저는 박지하겠네. 번만 잠깐 찍고 미가 난착기 눌려서 특수문자 동글땡 이런 거죠. 요 나온 개수만큼 짧지. 반복적으로. 어디에? 여기. 그리고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 하시면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함수식이 들어갔잖아. 그죠? 이거 뭘로 바꿔야 돼요? 있는 방법. 식. 식 바꿔야지. 식. 식. 그래, 야, 인식하지. 그죠? 그리고 실행해볼까요? 10개 잘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보세요. 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동일하잖아. 그래서 또 적어놨지만요. 요거 저 중요 포인트, 요약풀이나 프로토콜에서 함수식, 계산식 작성할 때는 무조건 식 바꿔야 됩니다. 이거 한 개 때문에 시험장 가가지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요 한 가지만 해주면 7점 받는데, 0점 되는 순간이에요. 이것을 몰라. 어느 폴에 쓰면 요, 요약 버튼 눌러 쓰는 거죠. 그럴 때는 함수식이나 예측을 작성했을 때는 너무 쉬워. 여기까지가 저장한 거죠. 마지막으로. 스트링 함수 때문에 해본 거예요. 통행료 횟수 조회. 통행료 횟수 조회. 횟수 조회.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뭐 사실은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나머지 네 문제는 유튜브 평일반 올려놨던 거 18강 또 뒤쪽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종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